네, 감사합니다. 태극기혁명 국민노동부 사무총장 민주홍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푸르졌습니다. 오늘 봄 날씨인데요. 네. 불과 약 한 20일, 한 15일, 한 2주 전에 그 대한추위가 아주 심했었죠. 아주. 그때를 많이 추우셨을 겁니다. 어차피 삼남한사에 있어서 자연의 이치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주도 지났고 이제 앞으로 이 완연한 봄이 될 겁니다. 이 계절은 봄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은 아직도 대한추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앞날이 터널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가 현재 확고하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추위 속에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죠.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CT나 MRI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진찰과 진단에 그 병명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생명체는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듯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생명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점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유민체제의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유민체제 자정기능은 첫 번째 선거, 두 번째 사법, 세 번째 정치, 네 번째 언론입니다. 선거, 사법, 정치, 언론 이 네 가지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작동은 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자유민체제의 작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겁니다. 선거는 중앙선거원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선거입니다. 그 사전 투표를 왜 합니까? 당일 투표하고 바로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면 되는 건데 저들은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왜?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물며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째라 통과를 하고 있어요. 이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막고 규명하고 그 다음에 자유체제를 수호할 국민의힘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아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법.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우리 자유민주체제, 우리 우익의 법이 아니라 종북, 종중 세력의, 간첩 세력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선거도 부정선거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정치. 국민의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국민의힘 당원에 대한민국 건국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니까 장동혁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건국을 놓겠다. 당원을 개원해서 건국을 놓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을 놓지 않고 건국만 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빼가지고 국민의힘 당원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보 이승만 대통령이 없습니다. 한강의 이적
세계사적 영웅 박정희 대통령 없습니다. 그러나 5.18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다 5.18 정신을 계승한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시키겠다. 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외쳤습니다. 정치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법도 망가지고 선거도 부정선거로 계속하는 것이죠. 마지막 언론 조선일보가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언론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언론입니까? 중앙일보가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언론입니까?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저들이 글을 썼어요. 김창균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부정선거가 차고 넘치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거만 공정하고 투명한, 여기 젊은 사람이 와 있는데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 나와도 내가 자유대한민국 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겠다 라고 외치면서 그 행동 움직이는 저분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 정도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그러나 이 나라는 일부러 사전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하고 일부러 전쟁의 피를 돌리고 말도 안 되는, 이번에 미국에 부정선거가 다 터져났죠. 이제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또한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체제를 수호할 언론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앞장선 국가반란 탄핵설입니다. 자신들의 그 잘못을 반성도 하지 않고 완전히 포변해서 우파인 양 우파 기사를 쓰고 그러죠.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 부정선거 문제, 5.18 문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반역세력 문제는 한정도 않습니다. 공정하게 안 쓴다는 얘기죠. 조선일보가 공정하면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법, 정치, 언론이 자유체제의 자정연입니다. 서로가 견제하면서 충분하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 개가 다 적들에게 먹혔습니다. 그런데 적들에게 먹혔는데, 즉 북한을 추종하는 종부들에게 다 먹힌 거죠. 더 나가서 그 뒤에 있는 북한한테 먹혔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 척포가 목적인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 그 기관지를 대한민국 국민이 보게끔 개방을 하였다. 이게 바로 현실인데, 그러면 이재명 종북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윤석열 만세 윤호에게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 정세 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이재명 정권이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정권의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 거절로 미국과 일본만 지난 16일에서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 B-52 전략폭격기 4대가 여기에 참여하였으며, 미국령 괌에서 출격한 B-52는 18일 제주도 남방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하다가 북상에서 한때
서해도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주한미군도 18일에서 19일 서해상에서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수십 대가 이틀간 100여 차례 이상 출격해서 전례 없는 대규모 훈련을 하였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대만과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그 방어선인 제1도련선 안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과 일본 자위대 주한미군 전투기가 사실상 동시에 전개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 행정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제1도련선에서의 중국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독자 훈련의 형식을 취했지만 미일연합훈련에 참여한 B-52가 서해에 진입한 당일에 시작된 데는 B-51을 호위하려는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군이 미군의 훈련에 대응해 자국 전투기를 휴교시키면서 18일 서해에서는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정권은 서해상에서 미국, 중국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에 항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중국을 비판을 해야지 어떻게 미국에다 항의를 합니까? 안구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각각 브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대중 견제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는 이재명 정권 간의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재명 정권은 대북 국정적 대화 분위기 조성,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연합 훈련 특사와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과 훈련 조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만약 위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3월 중순 예정되었던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과 연계된 야외 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사 분계선 인근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실사격 훈련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9.19 군사 합의를 우리 측만 상대적으로 복원하면 대북 감시 정찰과 대응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이재명 정권의 훈련 거부와 미중 대치 상황에서 미국에 항의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 미국 측 파트너로서 역할하기 싫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며, 한국이 미군과 훈련은 안 하고 미군 단독 훈련에 항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미군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는 등 심각한 결단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종북 종중 이재명 정권은 이들의 목적인 북한 살인 독재 고려한 방지를 위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를 위하여 다양한 플랜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평가 네 번째입니다. 미국은 이재명 정권의 교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건 사실 중요한 내용이죠. 이재명 정권의 교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악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 생산, 전투기 및 여객기 엔진 개발 등 미국 이익에 반하는 산업 등과 반도체, 조선, 원자력 등 주요 산업의 미국의 제조시설 완비와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 주국과의 이 경쟁 상황에서 산업이 서로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해양 구조물, 선박, 기계, 반도체, 건설, 화학, 자동차 부품, 가전, 철강 등등 이런 것들이 일본, 중국, 대만, 독일 이 여러 국가와 경쟁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국가들은 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왜? 경쟁 상대국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지금 부정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판단해도 우리가 충분하게 어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도와줬고, 그 다음에 김일성 공산당의 6.25 사변에서 대한민국을 또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국방과 국가안보를 미국이 지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국방비에 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중에서 예산을 넣다가 경제개발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이라 해서 모든 게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고 앞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근데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 특히 이재명을 필두로 하는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뭐 등등 이 세력들, 여기서 제가 윤석열을 언급한 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력들은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통합광명,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 있다고 한다면요, 저렇게 훈련을 거부하거나 미군한테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이 당원 개정을 한다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당원 개정을 하려면은 자유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체제를 수호하겠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의 급기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 그 다음에 5.18. 근데 뭐죠? 바로 연방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저들은 지켜왔습니다. 선거는 부정선거, 5.18은 신상불가침, 그리고 연방제는요, 연방제를 표현하면 다 뻔뻔하니까 지방분권, 행정통합, 지방자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한 주도의 고려연방제입니다. 즉 북한 살인독재 고려연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특별시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번에 전남 광주특별도 특별시, 대구 경북특별시, 대전 충남특별시, 아니 한나라의 특별시가 이렇게 많습니까? 서울특별시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특별시를 왜 만들죠? 그건 바로 서울특별시라는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저들이 특별시를 양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가 각 나라랑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랄까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방화폐를 막 발행하죠. 아니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데 왜 지방정권이 지방자치에서 왜 지방화폐를 발행합니까? 이것 또한 중앙정부의 정체성을 말살시켜 한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종북 좌익 세력들은 치밀하게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즉 적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요소에서의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국민교육원장을 없애는 것이고, 그 한 가지가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을 없애는 것이고, 그 한 가지가 이력서의 지역을 본적을 없애는 것이고, 그 한 가지가 주소체계를 동번지 주소체계에서 도로번호로 바꾼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말싸, 도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기 바로 이 도로를 이승만 대로나 박정희 대로나 만들지 않고 세종대로, 신종로, 충로, 의주로, 경부고속도로 갔다가 박정희 대통령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고,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공항으로 만들지 않고, 왜? 정체성 말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 후진국도 자기 나라를 건국한 국부를 갖다가 공항의 이름으로 씁니다. 더구나 해군에서 군함을 건조하고 그 다음에 잠수함을 만들어도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의 이름은 없습니다. 뭐 참수리의 유영아 그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순신함, 뭐 자용신함, 장보고함 한번 들어보십시오. 치밀하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목적으로 정체성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은 국민의힘조차도 다 먹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당명을 바꾼다 그러죠. 당명을. 국민의힘은 제1시작이 민주정의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창당한 민주정의당, 민정당. 그 다음에 3당 합당을 해서 민자당이 됐죠. 그 다음에 신한국당, 김영삼이가 신한국당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시킨 다음에 하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니까 이들이 당명을 바꿉니다. 뭘로요? 자유한국당.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꿔가지고 총선 치는 다음에 또 이들은 또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미래통합당. 그 마크나 그 모든 것들이 색깔이 그냥 무슨 이상합니다. 어디 홍동가에 그런 불빛 같아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바꾼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인민의힘이죠. 국민의 짐입니다. 국민의 암입니다. 이제 무슨 뭐 미래공화당 뭐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바꿔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도 없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려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그게 무슨 우리 정당입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내용도 모르고 국민의힘을 빨고 물고 연호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썩었어요. 정신이 썩거나 양심이 강탈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호미로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르라도 못 막습니다.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모두 다 단결하고 단합해서 투쟁하는 길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북 세력들은 불악지를 동원해서 가두리를 치고 있습니다. 목사 가두리, 무슨 장관 가두리, 총리 가두리 다 가두리 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도 막거나 규명하지 못했게끔 지들이 앞에 나가서 가두리 칩니다. 아주 철저하죠. 치밀한 전력과 전술을 쓰면서 자, 유영하 변호사 얘기하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하루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자유대한민국 세력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면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국민 박근혜 대통령 근황에 대한 건강이나 근황에 대해서 박근혜 생각에 대해서 국민에게 브리핑을 했어야 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대중정치인이 지지자와 격리되고 지지자와 소통을 못한다고 하면 대중정치인은 결국 죽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가겠다, 나는 내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유영하 변호사는 막았어야 됩니다. 각하 대구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대구 내려가시면 지지자와 격리되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못 구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결사 박근혜 대통령을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구 달성으로 모셨습니다. 그것도 16원부터인가요? 32원부터인가?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지는 거에다가 고압선 전자파와 자기장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바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전자파와 자기장, 그 지근거리에다가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유영하 변호사는 하루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과 전화 모든 게 다 차단되고 있어요. 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차단돼야 차단!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유영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시자이면서 관리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유영하 변호사와 결별하십시오. 유영하 변호사는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많은 국민들이 영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했는데 계몽령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다. 즉 부정선거에 대해서 깨어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종북 세력의 그러니까 해악에 대해서도 깨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계몽령이다.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은 자기가 얘기했죠. 나는 국민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조금 전에 지난 분이 시끄러웠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저분이 이 내용을 알면은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계엄령은요, 실패하면 죽은 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비상계엄령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하기 위해서, 반대한민국 세력, 즉 이재명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근데 말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의 목적이 뭐예요? 체제전복이 체제전복, 자유를 억압하고 이 나라를 북한에 끌고 가자는 목적이 바로 반대한민국 세력, 이재명 종북 세력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세력에게 계엄령을 해서 경고를 준다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자기의 목적을 갖다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절대 아니죠. 호소한다고 호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고와 호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계엄령에 ABC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사 그 제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지켰어요.
윤석열이가 보수포라면 문재인 잡아들였습니다. 이재명이 잡아들였습니다. 계엄령 아주 어마어마한 무력과 어마어마한 위세로 군을 동원해서 싹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계엄령의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통행금지. 두 번째, 통신을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실시가 됐나요? 하나도 실시된 게 없었어요. 자, 비상경제는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의 체제전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비상경제를 선포한다는 대국민 특별감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경제를 보면 지극히 허접하였으며 군작전 기본 원칙과 계엄령의 ABC도 지키지 않은 그저 계엄령이라는 위장막만 씌운 허술한 비상경제였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가 특별 담화문의 내용과 같이 당초 계엄 선포 목적을 이루거나 실현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에 대항하여 이적 세력을 절멸시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며 치밀한 작전과 압도적인 병력, 적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은밀성과 공세적이고 과감한 작전, 전광석화와 같이 순식간에 적을 제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현재 헌법재판소 최은순 등 재판 과정에서 체제전복 세력에게 경고만 주려고 비상계엄령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선관위 시스템을 확인하려고 비상계엄령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윤노계인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윤석열을 비호하려고 국민을 일깨우려고 계몽령을 하였고 그래서 많은 국민이 깨어났다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영속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며 후손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적화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비상경영도 있는가? 정권을 포기하는 비상경영도 있는가? 체제전복 반대한민국 세력의 정권을 상납하는 비상경영도 있는가? 우리는 윤석열의 비상경영의 적법성을 떠나 비상경영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상경영이 북한 살인독재, 고령방제 목적, 이재명 정권 수립, 종북 세력의 친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 대응했다고 밝혔듯이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민노총 등이 사전에 대기한 정황이 상당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이 계엄령의 ABC도 담았는 내용도 지키지 않은 것 등이 이를 방지한 것입니다. 윤호계인, 윤석열 만세를 주도한 자들은 북한 살인독재, 고령범죄 추진에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주의와 시선을 윤석열에게 묶어두려는 심리전을 전개하는 종북 세력에게 포섭된 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들의 주장에 불안해놓은 자들은 하루빨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간곡한 말씀을 올립니다. 부디 깨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